느껴가지고 저 느낌의 한지연이라는 얼굴 베이스의 목소리와 저분이 갖고 있는 느낌이 선우를 많이 이렇게 감싸 안아줄 것 같은, 보듬어 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로 지은 씨한테도 보냈죠. 지은 씨도 너무나 감사하게도 또 하신다는 연락을 받고 하나씩 이렇게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배우분들이 너무 훌륭하신 배우들이 계속 붙으면서 네. 어, 힘을 많이 받으셨어요. 네. 처음에 이거 누가 하겠어? 라고 생각했다가 붙으니까 영화 괜찮은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런 생각도 필요하죠. 배우분들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용기를 많이 얻고요. 그다음에 미영 선배님은 이제 처음 단편 할 때부터 계속 같이 작업했었었고요. 네. 그리고 미영 선배님한테는 이제 제가 한 영화에는 무조건 선배님이 엄마다. 정말 계속 나오셔야 된다. 아무리 선배님 이제 헐리우드를 가셔도 제가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주문을 걸어놨었죠. 네. 미영 선배님 캐스팅하고 그다음에 철구 역할 그 강신희 선배님을 이제 미팅하면서 한번 리딩을 딱 했는데 연기를 본 게 아니라 그냥 스크립트를 보면서 목소리만 딱 들었는데요. 그 동희 씨도 같이 있었거든요. 와, 그냥 그 자리에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목소리만 들어도 그러고 나서 이제 4명을 탁 캐스팅을 다 끝냈죠. 그러고 나서 바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2년 있다가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맞아. 네. 그러면 지은 배우님도 캐스팅이 되시고 난 후에 예. 2년 있다가 예. 일단 지은 배우님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볼까요? 첫 만남 어떻게 기억하고 계세요? 저는 일단 시나리오를 받고 진짜 감사하게도 그때 감독님 부산에 계셨어요. 부산에 계셨는데 서울로 올라와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감독님 처음 만나 뵙고 저 만나러 일부러 올라오신 거 거기 너무 감동을 받았고 일단 시나리오가 너무 좋았고요. 근데 그래서 너무 하고 싶었는데 맞네요. 저 사실 까먹고 있었어요. 시간이 흐른지요? 그러네요. 맞아요. 그래서 하기로 했는데 저희가 이게 좀 시간이 들어가기 전까지 좀 시간이 흘렀었다는 걸 지금은 또 잊고 있었네요. 그런 시간이 있었네. 맞아요. 그래서 그때 되새겨보면 이거 되게 좋은데 왜 우리 못 찍고 있지? 막 이러면서 속상해하고 빨리 찍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다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몇 년도에 촬영을 하셨던 거예요? 촬영이 2021년 겨울에 찍었어요. 11월부터 12월까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년 반 정도 전이죠. 그때 촬영을 했고 그 준비한 거는 19년부터 준비를 했다가 이제 캐스팅하고 이제 2020년도에 찍으려고 했는데 소위 엎어지고 그리고 배우분들께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쭤보니까 다 4명 배우분 전부 다 준비되면 얘기해 달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그래서 또 용기를 내고 또 찾아다녔죠. 투자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2년이란 시간이 흘렀는데도 배우분들께서 어떤 서로 약속을 지켜주셨다는 것도 정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라동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감독님께서 짧게 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네, 모라동이라는 영화는 결혼을 꿈꾸는 청년 두 커플이 그 커플이 이제 결혼하려고 하면 어느 커플이든 티격태격 하잖아요. 다소한 티격태격을 그리고 너무나 사랑하는 두 커플이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혼해서 따로 살고 있는 자기 선우의 아버지 이동희 배우의 아버지께서 뇌출혈로 쓰러지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견례 날 갑자기 쓰러져서 상견례장을 못 가고 응급실로 뛰어가게 되는 상황이 생기죠. 그러면서 이제 선우에게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빚, 그다음에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그 신용불량자인 아버지의 병원비가 엄청나게 선우에게 부여가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걸 극복해야 되는데 선우의 조력자이자 엄마인 미자가 선우에게 기초수급자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 아빠를. 그래야 네가 병원비를 벗어날 수 있다, 이 재난 같은 상황에서
그러면서 이제 기초수급자를 만들기 위해서 선우가 벌이는 1년에 조금 다소 코믹하기도 하고 그리고 드라마가 강하기도 한 그 과정 속에서 이 가족들의 이야기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의 딜레마를 담아내고 있는 뭐 재밌게 보실 수 있는 따뜻한 영화입니다. 네. 맞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이고요. 그리고 아마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영화일 거예요. 저희 관객분들께도 질문을 받고 있거든요. 이곳이 카페인 만큼 영화를 보고 나서 카페에서 우리가 대화 나누는 것처럼 편하게 손을 들고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더 질문 더 드린 후 편하게 손을 들고 질문해 주세요. 네, 천천히 보시고요. 그러면 감독님께 먼저 질문 드릴게요. 영화를 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동희 배우님이 연기하신 선우가 정말 많은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상견례 자리에 가려다가 또 일이 나서 아버지께 달려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계속해서 장애물들이 발생하는데 그 와중에도 그 안에서 유머를 잃지 않는 그런 따뜻한 시선들이 있었어요. 감독님께서 이 작품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거울 수도 있는 소재인데 연출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에 좀 더 유의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건 뭐 제 성향 같기도 한데요. 네. 저는 이렇게 무겁고 힘든 어려운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나 어려운 것들을 무겁게 표현하려고 하는 것들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뭐 어려운 일도 있고 항상 닥한 일도 있고 그렇지만 그 속에는 항상 아이러니하게 유머가 같이 끼는 코미디가 같이 끼는 상황이더라고요. 좀더 예, 그런 그렇죠. 것 같아요.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갑자기 희한한 이상한 아이러니가 갑자기 입가에 미소를 짓게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희로애락을 영화 한 편에 좀 다 담아내보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만드는데 뭐 그렇다고 영화가 마냥 그렇게 막 코미디는 아니에요. 뒤로 영화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진중하고 진정성이 있는 이야기로 만들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 밸런스를 좀 잘 잡는데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밸런스 덕분에 이 현실의 벽에 마주하다가도 조금 숨을 쉴 수 있고 또 한번 주변 곁을 둘러볼 수 있는 그런 호흡이나 쉼을 제공해주는 영화였습니다. 한지훈 배우님께서 연기하신 우정은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우와의 케미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또 바리스타 어떤 그 챔피언십 같은 건가요? 그런 걸 준비하는 분이기도 하는 것 같은데 일과 사랑을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균형감 있게 연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준비하시면서 어떠셨는지도 궁금하고 우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일단 우정이는 굉장히 심지가 굳은 멋있는 여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보통 외유내강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되게 주체적인 여성이고 어떻게 보면은 현실감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분들도 있는데 우정이한테는 그게 현실감이 없는 게 아니라 굉장히 나의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간다라는 그런 신체를 가진 여성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선우가 굉장히 장애물을 계속 맞닥뜨릴 때마다도 우정이는 힘들지만 그래도 계속 선우를 떠나지 못하고 계속 지키고 싶었고 계속 함께하고 싶었고 그런 여성. 네, 그래서 선우가 힘들 때마다 결국에는 또 그 끝에 우정이가 있어요. 네, 버릴 수 없는 버릴 수 존재. 없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정이를 제가 연기했지만 우정이라는 사람을 되게 늘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제 스스로도. 네, 그런 인물을 연기하는 거 아니면 그런 사람을 어떤 네 우정이 같은 사람. 네, 어떠한 네. 순간에도 내 옆에 누군가 계속 지켜줄 수 있고 나의 그런 안 좋은 끝까지의 바닥의 상황에서도 나를 그렇게 사실 다그치지도 않잖아요. 맞아요. 우정이가. 그래서 기다려주고 끝까지 내 옆에 있어주고 다시 돌아오는 것도 기다려주는 네,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스스로도 좀 기다리는 인물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어떤 가상의 인물을 생각하면서 우정을 준비할 수 있었겠네요. 네, 네 맞아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생각나는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네, 그럼 제가 좀 더 생각하실 시간을 드리고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모라동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감독님께 이 모라동이 좀 특별한 공간인가 궁금해요. 아예 그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제가 유년기에서 청소년기를 다 보냈던 공간이 모라동이라는 공간이고요. 모라동이라는 공간은 영화에도 나오지만 부산에서도 약간은 외지, 약간은 조금 낙후되어 있는 듯한 느낌의 동네예요. 부산은 서울은 강북, 강남이지만 부산은 동서가 이렇게 경제적 균형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서쪽으로 가면 뭐 해운대 센터 이런데 동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 조금씩 아직 슬럼한 느낌이 좀 남아있는 공간이기도 해요. 그 공간에서 제가 연기를 보내면서 저와 저의 아버지가 살았던 그 동네에 대한 향수도 많이, 정서도 많이 그 속에 담아내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영화 속에 선우가 이제 주소를 찾아야 되는 공간이 결국 아버지가 살고 있는 할머니의 집에 있는 공간이 모라동이잖아요. 그래서 그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해서 제목을 모라동으로 붙였습니다. 네. 배우들도 이제 뭐 세트 촬영이 아닌 경우 직접 그 현장에서 연기하다 보면 그 현장에서 얻는 영향이 분명히 있고 또 도움도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산이라는 또 특수한 지역에서 부산은 정말 영화 찍기 전 굉장히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엄청 큰 도시 같으면서도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도시가 아닌 부분들도 다 품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모라동이라는 곳을 저는 사실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근데 이 영화 덕분에 더 알려질 것 같기도 하고요. 한지윤 배우님께서도 뭐 지방 촬영 많이 해보셨겠지만 특히 이 모라동을 배경으로 영화를 찍을 때 배우로서는 어떤 도움을 좀 받으셨는지 궁금하고 또 앞서 아까 사투리 연기 말씀하셨잖아요. 좀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모라동과 저도 약간 저는 사실 거의 서울과 경기도에만 네. 어릴 때 포항이랑 대구에 잠깐 살긴 했었는데 네. 거의 그러니까 도심 위주의 삶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부산을 여행으로 많이 와서 알기도 알지만 잘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행자로서 알고 있는 부산은 되게 큰 도시였어요. 광역시니까. 근데 이제 모라동을 딱 왔을 때는 되게 아기자기하다. 진짜 약간 사람 냄새 난다. 이런 느낌? 그래서 제가 접해보지 못한 그런 마치 큰 도시에서 되게 작은 골목을 발견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동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정서적으로도 좀 안정감이 느껴지고 좀 공기도 따뜻한 느낌이고 이게 뭔가 딱 수치적으로 드러낼 수 없지만 느껴지는 그런 공기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게 되게 편안했던 것 같아요. 네, 편안해서 되게 우정 연기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이게 뭔가 우정이는 기본적으로 좀 따뜻하고 좀 순수하고 어찌 보면 좀 투박한 그런 성격이 좀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런 게 이제 모라동에서 있을 때 좀 많이 영향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알게 모르게. 그리고 사투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은행 직원, 주민센터 직원 역할로 주민센터 나오시는, 직원으로 예, 나오셨던 이정비 배우분. 예. 네. 배우 선배님이 저희 수업을 맡아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약간의 사투리를 조금은 하실 수 있었던 걸까요? 어릴 때 살았던 경험으로?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사투리를 썼었대요. 대구랑 어릴 포항에 때. 살 때 썼었는데 이게 또 대구 사투리랑 부산 사투리 또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리고 완전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잠깐 살았었던 거라 그러고 나서 계속 서울에 살았어서 조금 억양이 강세가 남아있는데 제가 사투리를 쓰면 약간 어디 팔도 사투리를 다 섞어서 하는 것 같다 사람들이 어디 사투리냐고 맨날 그랬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예 제가 강세가 포인트가 없으면은 거기서 배우면 되는데 제가 이상한 강세를 갖고 있다 보니까 완전 또 서울말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말투가. 그래서 그걸 좀 교정하는 것도 조금 어려웠던 것 같고. 네, 그거를 근데 감독님도 이제 부산 분이시고 그렇죠. 네. 감독님도 되게 좋은 선생님이 되셨을 것 맞아요. 같아요. 직접 녹음도 엄청 해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그 정리 저희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선배님이지만 선생님도 엄청 열정 있게 가르쳐 주셔서 짧은 시간인데 진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 현장에서도 감독님이 직접 부산말을 너무 잘 구사하실 수 있으니까 하다가도 잘한 거 잃어버릴 맞아요. 수 있고. 지금 어디 안 됐어요. 막 계속. 네, 그래서 아주 현장에 좋은 선생님이 계셨죠. 네. 그러니까 그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까 한지훈 배우님께 말씀하신 게 진짜 공감이 됐던 게 사투리로 연기를 하는데 내가 이걸 그러니까 이 마음을 잘 전달하고 있는 걸까에 대한 불안감이 크셨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도 사투리의 구분을 잘 못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이 인물들의 마음이 어떻게 전달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영화에서는 충분히 인물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잘 녹아들었고 정말 그곳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 같아서 위화감 전혀 없었습니다. 네네네. 다행입니다. 네. 혹시 감독님께서 이 선우라는 인물에 그 어떤 누군가 모티브가 있을까요? 아니면 혹시 감독님과 많이 닮아 있나요? 이런 질문 앞으로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그 당연히 뭐 어떤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든 주인공의 그 감독의 작가의 내면이 안 들어가는 건 거짓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무조건 네.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선우라는 캐릭터도 저와 같은 가진 면,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고집스러우면서도 엉뚱하고 약간 나사나 빠진 것 같은 느낌을 항상 부여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다행히도 눈이 배우분께서 저를 계속 관찰하시더라고요. 지금 준비할 때도. 그래서 제가 목소리를 녹음해서 주면 저는 이미 머릿속에 캐릭터가 섰습니다. 그러면서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감독님처럼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해서 아마 했던 것 같고, 영화 속의 어떤 내러티브적인 부분에서는 제 자전적인 이야기가 베이스이긴 해요. 근데 전체적으로 다 전부 다 팩트는 아니고요. 영화적으로 많이 각색하기도 하고 했지만 제가 갖고 있었던 저의 모습과 저의 자전적인 이야기와 이런 것들이 많이 투영이 돼서 영화가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동현 배우님 되게 좋으셨을 것 같아요. 바로 그 좋은 예시가 있어서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마이크 혹시 있나요? 거기까지 갔지 뭐. 아니면 육성으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말로 하세요. 오, 네, 좋습니다. 부산에서 제가 그 일반 시민분들 상대로 이제 영화 영화 제작에 워크숍을 하시는데 저기 제 제자분이십니다. 전주영화제까지 오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영화 감사합니다. 보면서. 네, 질문 편하게 해주시죠. 예, 지금 편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선 처음에 그 영화 아까 보고 시부에서도 얘기 많이 나눴는데 그 배우님들의 그만 연기 말고 제가 깜짝 놀란 건 그 나이 또래의 사람이 아니라면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아버지를 70 정도 되는 아버지를 갖고 있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디테일들은 아마도 감독님의 경험이 있거나 또는 감독님 주변의 친구분들을 정말 귀담아 들었거나 그 하나하나의 그 대사들이 특히 아버지가 다녔던 직장의 길을 모르는 장면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 장면들은 사실 아픈 아버지를 네. 그런 마음들이 잘 녹아나서 공감이 많이 되셨군요. 근데 저도 보면서 비슷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특히 저는 그 선우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해요. 굉장히 그 생활보법에 엄청 능숙하게 막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런 장면에서 이제 아들한테 그런 얘기하죠. 너희 아빠 때문에 이런 거 다 완전 박사가 된 것처럼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감독님께 준비하시면서 거의 뭐 전문가가 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질문해 주신 것과 연관 지어서 많은 이야기들도 또 많이 좀 조사도 하셨을 것 같고요. 어떤 곳에서 좀 많이 영향을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질문해 주셔서 너무 아, 감사합니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네. 제가 잘 알아들어요. 감사합니다. 네. 예, 일단 뭐 영화 시나리오를 쓸 때부터 항상 고민하는 거는 진짜 이야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고민 항상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제 자전적인 것 안에서 시작했지만 결국은 이걸 이제 뭐 호시아오시엔 감독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영화는 바위에 물로 새기는 거라는 얘기를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취재도 많이 하고요. 많이 찾아다니고 그 다음에 뭐 주민센터 주변에 또 이렇게 건너에 주민센터에 일을 하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네. 찾아가서 또 여쭤보고 물어보고 그다음에 저희 아버지와의 기억들을 까마득했던 기억들을 다시 소환시키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했던 그래서 시나리오 원래 제가 시나리오 쓰면서 잘 안 오는데 영화는 진짜 좀 고통스럽게 썼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갖고 있던 저의 기억을 제가 트라우마로 갖고 있는 기억들을 다시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러면서 한자 쓸 때마다 혼자 시나리오 쓰면서 많이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더 애착이 가실 수밖에 없겠네요. 이 작품을 아까 6년 만의 작품이라고 하셨는데 이 작품의 시나리오를 쓰시는 그 과정은 어느 정도 걸리셨어요? 시나리오를 그러니까 앉아서 쓰기 시작하면서 초고가 나온 건 3개월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걸 이야기를 다 숙성시키는 기간이 오래 걸렸죠. 그래서 그게 한 3년, 2년 전부터 계속 처음에는 아이디어부터 생각했다가 이 지금의 이 손우라는 캐릭터가 하나의 인간으로서 만들어지고 그 주변 인물들 그 세계관을 구축해가는 것들은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게 다 머릿속에 정리가 어느 정도 되면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하는데요. 그때부터 쓰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초고가 나오는 것까지는 한 2, 3개월이면 다 썼던 것 같고요. 근데 그걸 다 만들어내기까지가 되게 고통스럽고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영화에서 계속 제가 현실적이다라는 표현을 계속 쓰는데 영화에서는 보면 어떤 부모님의 이혼이나 혹은 그 점점 이제 저희도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잖아요. 내 부모님의 어떤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마주할 수 있는 소재들로 엮어져 있는데 굉장히 피하고 싶은 이야기죠. 현실에서는.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그런 순간들이 있지만 그 장애물을 넘어가면서 그래도 곁에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그리고 선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주변에 인물들을 떠올리면서 아 그래 두려운 일들이 앞으로 오겠지만 이 사람들 덕분에 내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이 생각을 이 영화를 통해서 더 많이 했고요. 그 속에도 굉장히 그런 인물의 역할을 톡톡 해주고 있는 우정이 선우의 곁에 있습니다. 그 우정을 연기하시면서 현장에서는 또 재밌었던 에피소드 같은 것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혹시 기억나는 순간들 있을까요? 지은 배우님? 뭐 소소하게라고 하면 네. 진짜 그 컷 할 때마다 감독님한테 달려가가지고 억양 맞아요? 네. 맞아요. 감정 신경 쓰랴 억양 신경 쓰. 네. 그러니까 감정에만 몰입해야 되는데 억양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저희가 그 우정이가 그 결혼식을 상상하고 하고 싶어하는 것 중에 그 핑크뮬리 네. 있잖아요. 네. 거기를 사실 감독님이 진짜 되게 힘을 주고 싶으셨던 장면이에요. 되게 실제 소중하게 거기가 생각하셨던. 거기가 그 합천이에요. 경남 합천. 아, 예, 네, 합천에 네. 핑크밸리 그 밑에 공원이 있어요. 아. 거기를 이제 막 전국을 수소문해서 찾아다니다가 딱 보자마자 여기다라는 생각이 바로 들었죠. 아, 네. 우정이가 꿈꾸는 그 결혼식의 그 모습을 판타지적으로 그릴 때 감독님이 진짜 거기를 꼭 하고 싶으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애착이 진짜 있으셨어요. 근데 그게 딱 그 필수 있는 절정의 시간이 네. 되게 짧은 거예요. 아. 근데 하필이면 저희가 딱 그게 오랫동안 우리 2년 만에 찍을 수 있게 됐는데 거기가 그 연도에 좀 추워서 빨리 진 거예요. 아. 저희가 막상 촬영할 때 완전히 만개한 상태가 아니라 조금 져서 조금 속상했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후반 작업으로 잘 하셨다고 하시는데 뭐 티가 전혀 안 났어요. 네. 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예뻤어요. 너무 예뻤어요. 그 진짜 장면 너무 진짜 예뻤어요. 아름다워요. 그리고 그 그림이 담긴 컵 밑바닥 이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아, 네. 선우가 만든 네. 그 장면도 너무 네, 울컥했거든요. 맞아, 너무 예뻤어요. 아, 감독님이 또 심혈을 기울인 네. 장소였고. 예, 원래는 그 핑크뮬리 장면이 원래 그 독립 영화의 또 한계이기도 한데 네. 원래는 이게 만개할 때 찍고 조금 덜 만개할 때 찍고 그래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독립 영화 하루에 다 찍어야 되거든요. 네. 영화의 첫 장면과 끝 장면을 하루에 찍었어요.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색 밸런스가 첫 장면에는 활짝 펴야 되고 마지막에는 완전히 다운돼야 되는. 그래서 그걸 맞추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어쨌든 그거 찍을 때 우리 찬영 감독님이 또 워낙 베테랑이시라 네. 빛을 이용해서 약간 진 것처럼 아니요 져 있는 상태였어요. 저 있는 상태. 져 있는 상태를 원래는 이게 활짝 폈어야 되는데 저 있는 가니까 원래 우리 제작팀이 가서 이렇게 체크를 했는데 그 전날까지만 해도 좀 펴 있었거든요. 네. 눈이 탁 하는데 하얀색인 거예요. 아, 세상에. 깜짝 놀래가지고 어떡하지 하고 찬양 감독님께서 어떻게 해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영화에 나오는 그 태양에 이렇게 쭉 그 손을 우정이가 손을 싹 지나가는 장면이 있어요. 네. 태양이 싹 비치는 장면이 있는데 사실 태양이 아니라 조명이었어요. 조명으로 만든 겁니다. 맞아, 태양을. 맞아, 맞아. 아 역시 베테랑이시구나. 그런 장면들이 노력들이 다 만들어져서 그 장면이 완성된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베테랑들의 노력 덕분에 너무나 예쁜 장면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혹시 감독님이나 지은 배우님 이 장면은 내가 좀 마음이 유독 갔다 하는 장면 있을까요? 한 장면씩 추천해 주시죠. 감독님부터 많으실 것 같아요. 편집할 때 되게 마음 아프잖아요. 저도 많아가지고 감독님 하는 거 보고 피해서 하려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제하고 한 장면 참, 저는 그 한 장면을 뽑기가 뭐 되게 영화의 가장 하이라이트 장면도 있고 하지만 네. 제가 느끼기에 가장 지은 배우님 옆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선우랑 지은 우정이랑 같이 이렇게 화해하는 장면이 있어요. 나중에 네. 그 앉아가지고 서로 이제 우리 다시 힘내보자라고 화해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에서 저는 지은 배우님의 어떤 연기의 내공을 찍으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원래 혹시 시나리오 그 춤추는 그 학원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학원에서도 화해하는 장면 맞아요. 그 장면. 그 장면 저도 너무 좋았어요. 예, 둘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도런도런 네, 얘기하면서 네, 네. 우정이가 손을 딱 안아주면서 시작하는 네. 장면이 있는데 그럼 그 장면 원래 시나리오에는 그런 스크립트는 없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손을 탁 안아주면서 선우가 선우에게 돈을 건네고 우리 이제 힘내보자라고 선우는 하지마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하면서 탁 안는데 안고 나서 우정이가 안기 전에는 이렇게 밝게 앉다가 맞아요. 안고 나서 표정이 싹 바뀌는 순간이 와요. 저도 이 장면 진짜 예. 너무 좋았어요. 와, 그 장면 찍을 때 소름이 쫙 돋으면서 와, 보통 내공이 아니구나. 네. 제가 이렇게 요청한 게 아니거든요. 네. 직접 하신 거예요. 보자마자 무조건 오케이라고. 너무 좋았습니다. 예. 정말 인상 깊었어요. 예. 네. 네. 최고의 장면은 저는 지은 배우의 최고 장면 그 장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지은 배우님 어떤 장면 보고 싶으세요? 아무래도 제가 있어서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아니요, 근데 저도 이 토크를 준비하면서 그 장면에 지은 배우님의 눈빛이 변하는 것을 네. 너무 인상 깊게 보고 있었어요. 네, 진심입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쑥스럽고 네. 도망가고 싶지만 감사하게 받아보겠습니다. 저는 진짜 저도 하나로 꼽기가 진짜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일단 하나는 그 약간 저 나온 거에서 얘기를 하면 네. 저는 제가 선우한테 나중에 병원에 찾아갔을 때 벤치에서 그래서 하도 연락이 안 돼가지고 찾아갔을 때 선우한테 그러니까 그 전 씬인 거죠. 네, 전에 이제 그러니까 우정이 정말 마지막으로 손을 진짜 놓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걸 마주했을 때, 그러니까 잡고 있던 끈이 놓아졌던 그 기분이었거든요. 네, 그게 좀 그때 좀
네, 아직도 조금 이렇게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네. 보니까 그 장면이 되게 많이 좀 와닿았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여기 자리엔 없지만 또 하나는 동희 오빠가 선우가 아버지 이제 병원에 옮겨드리고 나와서 그 차에 타서 창문을 내리잖아요. 그 장면이 네, 차에 이렇게 계속 뒷모습만 잡더라고요. 그때 이제 뒷모습으로만 오빠의 그 감정이 담기다가 차에 딱 문 닫자마자 오빠의 그 감정 참았던 그게 다 쏟아지고 창문 열고 나서 좀 그 장면이 너무너무 슬펐어요. 그동안에 선우가 잡고 있었던 모든 것을 터뜨리고 있고 얼마나 참았는지 선우가 참았는지를 볼 수 있었고, 또 하나는 하나만 말하라 그랬는데 더 말씀하셔도 좋아요. 이제 이럴까봐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장면 너무 좋았고, 그리고 마지막 엔딩이요. 엔딩. 선우가 그 아버지랑 가족끼리 식사하다가 나와서 전화하잖아요. 오전에. 네. 눈 내리면서 딱 왜 뭐였죠? 대사가 까먹었어요. 빨리도 연락한다. 빨리 연락하는. 네. 그때 그 모든 그 장면이 너무 그 엔딩 장면이 너무 좋았던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이 둘의 과연 해피엔딩일까라는 좀 궁금증도 나오면서 이런 여운이 남는 엔딩이 다음에 이제 이들의 삶이 어떻게 그려질까 응원도 하게 되면서 맞아요. 좀 궁금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엔딩도 너무 좋았어요. 네, 저도 엔딩 너무 좋아요. 눈이 잘 내리지 않던 부산에 선물 네. 같은 눈이 내리고 또 연락도 하게 되면서 앞으로 이들은 어떻게 될까 기대도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이 장면들을 극장에서 영화를 통해서 또 만나실 수 있는데요. 혹시 또 질문하실 관객분 계실까요? 감사합니다. 네. 그 서원가 계속 아버지를 기초생활 수급자로 만들려고 주소 전입신고를 하려고 계속 혼자 보험들을 하면서 친인척들도 찾아가고 지인한테도 연락을 하는데 다 거절당하고 결국에 도움을 받게 되는 게 가장 거리가 멀고 심지어 좀 마음에 안 들어했던 경비 아저씨. 네. 그리고 힘들게 일을 해서 번 돈으로 병원비를 내고 마지막 남은 10,000원을 불이익이 현금으로 맞아요. 내는 장면이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의미로 그런 장면을 넣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선우라는 캐릭터가 제가 전작은 영화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 전작은 다양한 캐릭터들이 다양하게 나와서 멀티플롯으로 진행되는 영화였는데 이번에는 한 인물의 개인의 어떤 내면까지 깊숙이 들어가 보자라는 고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영화 시나리오를 쓰면서 저 선우라는 캐릭터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되게 많은 재난 같은 계단들이 계속 있잖아요. 그걸 극복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결국 선우라는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내면에는 아버지로부터 파생되어 온 비슷한 DNA가 갖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물질적인 것에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런 인물로 그렸죠.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의 그래서 어머니를 처음에 되게 하찮게 보죠, 인물이. 그러다가 어머니가 보려놨던 시가 이제 마지막에 걷어들이게 되면서 결국은 우리 주변에 가장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지만 살짝 떨어져서 보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르는 영웅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결국 우리 삶을 지탱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선우의 성장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선우의 변화와 성장 이야기이기도 한데 그래서 마지막에 어머니로부터 파생됐던 그 어떤 삶의 공동체 의식을 가지게 되는 주인공이 마지막에 10,000원이라는 걸 남았을 때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에게 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넣는 장면을 넣었고요. 만약에 그 사건을 일련의 사건을 겪지 않았다면 저는 거기서 안 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화는 결국 그 주변의 선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우리 주변에도 분명 존재하고요. 그래서 이 각박한 삶에서 조금 희망이라는 걸 품게 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영화를 두 분이 오늘 보시고 혹시 내 마음속에 기존에 생각했던 가족의 의미라던가 아니면 내 주변 인물들에 대한 어떤 마음, 좀 변화가 있었는지도 궁금하고요. 요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아무래도 가족 영화다 보니까요. 어떤 분부터? 감독님? 가족의 의미가 이게 아직도 제가 정의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아직도. 그러니까 이 영화를 찍기 전에 시나리오 쓸 때는 결혼하기 전이었고 진짜 결혼해서 이제 저도 자식이 생겼는데 네. 그 조금 이제 자식이 생기다 보니 선호 아버지의 철고의 마음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거짓말로 만들진 않았구나라는 생각은 좀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가족의 의미는 결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시스템은 어쩔 수 없이 누군가의 하나는 희생을 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누군가가 얻게 되면 누군가는 없어져야 되는데 그 딜레마 속에서도 결국은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우리를 지탱해주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 가족이 더욱 안타깝기도 했고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일단 이런 말 있잖아요.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네, 가족 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공감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가족인가 봐요. 끊을래야 끊을 수 없고 이게 희생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참 가족한테 희생이라는 단어를 부여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결국에 가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있는 건데 이게 참 누군가는 뭔가 손해보는 기분을 받아야 한다라는 게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 아픈 생각도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댈 것은 가족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저는 아까 GV 하면서 강신일 선배님께서 아까 GV 참석하셨던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이런 따뜻한 영화를 찍는데 나는 과연 가족한테 얼마만큼 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참 이런 영화를 찍었다는 게 부끄럽다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조금 가족에 대한 생각을 차근히 정리를 해봐야겠다. 정리라기보단 좀 마음으로 조금 많이 느껴봐야겠다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뿐만이 아니라 저는 결국에 이 영화에서 가족도 가족이지만 기브앤테이크인 사회가 아니라 네. 그냥 기부가 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서로 주면 받는 사람도 많아지고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돌았잖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결국 돌았으니까 네, 그런 사회가 되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한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제 혹시 나중에 개봉 계획도 있으신가요, 감독님? 예, 열심히 개봉을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네. 예, 아직 확실히 잡히진 않았는데요. 네. 어떻게든 빨리 관객분들에게 좀 선보일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개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지금 감독님과 배우분들의 이 진심이 닿아서 여러분들 입소문 많이 내주시고요. 분명히 또 개봉이 되어서 많은 관객분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너무 정말 귀한 자리 해주셨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전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부터요. 네. 네, 전주국제영화제 오랜만에 와서 너무 좋고요. 그다음에 부산하고는 다르게 진짜 축제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부산 영화제 섭섭해하겠어요. 아니 성주에는 진짜 이렇게 영화제 느낌이 안 나요. 왜냐면 이게 다 요 몇 년 사이 좀 그랬죠. 요 몇 년 사이 코로나 약간 때문에. 이 다 극장들이 백화점 안으로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거기 하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맞아요. 근데 여기는 전주는 또
오밀조밀 예, 다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고 사람들 막 다니는 건 진짜 이런 거 메고 다니는 사람들 많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네. 아 진짜 축제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네. 다음에 뭐 다음 작품을 언제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게 되면 또 한번 와서 여러분들한테 선보이고 싶고요. 뭐라도 뭐 아직 안 보신 분들은 빨리 가서 봐주시고 꼭 봐주세요. 오셔서 또 많이 입소문 더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지민 배우님. 네, 저희 아까 저희 모라도 이제 촬영 들어가기 전까지 2년이란 시간이 조금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했고, 뭐 저희가 말씀해주시기로는 뭐 저희 배우들이 기다렸다라고 하셨지만, 저는 사실 이 영화가 감독님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찍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만큼 감독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애착을 정말 많이 가져주신 영화고, 그래서 조금 더 남다른 것 같아요. 감독님 덕분에. 그래서 그 애정이 정말 많이 녹여져 있거든요, 영화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함께 느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출연해서가 아니라 애정하는 작품입니다. 네, 진짜 감독님한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진짜 감독님 덕분에 전주국제 영화제 제가 와보고요. 네, 이 즐거운 시간을 함께하고 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모라동. 네. 네. 그리고 그 포스터 그거 좀 자랑하고 싶어요. 아, 있어요? 아. 아시나? 얘기해주세요. 예, 그 뭐 여기 부산 전주국제영화제 측에서 이제 우리 작가님과 협업한 포스터. 예, 오, 네. 디자인 그 프로 디자이너 분들이 이제 우리 모라동을 보시고 임의로 이제 포스터를 만들어 주셨어요. 저희 개봉할 때 쓸 그 포스터일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여기서 만들어진 포스터가 있더라고. 되게 아방가르드하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저희가 하나씩 다 샀거든요. 어디에 있어요? 네, 그게 전시도 아니. 한다고 예, 들었거든요. 80 도의 공장. 공원인가? 오. 예, 뭐 여기 전주 여기 차 아니. 타고 한 10분 가니까 있더라고요. 예. 차 타고. 네. 거기 그 포스터가 저희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영화들 다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저희 잠깐 아까 시간 날 때 갔다 왔거든요. 너무 멋있고 좋더라고요. 포스터 매년 하나하나 다 좋고, 저희 모라동 것도 있으니까 네. 꼭 가서 구경하시면 좋을 것 네, 그 같아요. SNS에 그 모라동 그 작가님 협업 포스터를 같이 인증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와, 선물 주나요? 네. 선물은 그 사랑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모라동 네. 정말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멋진 소중한 말씀 해주신 한지은 배우님과 그리고 김진태 감독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왜 이렇게 날씬하고 있어요? 아, 예뻐요. 그리고 감독님도 잘생겼고 살이 많이 쪘습니다. 사줘서 잘생겼고. 아까 어디라고 하셨어요?